형님이라고 하지 마. 형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이 뜻인가요, 지금요?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기분이 나쁜 표현을 저렇게 쓴 건가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뒤늦게 알려졌는데 우선 의원총회 뒤에 김상욱 의원 그 비공개 대화 내용의 이제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김상욱 의원이 의총 끝나고 한 말이 있어요. 뭔가 좀 암시라는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보시죠. 의총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다양하게 나눠야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표단속 목적 의총이다 느껴졌을 때는 저로서는 좀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탈당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생각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뭔가 뭐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고 약간 완곡하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실제 왔다 갔다 했던 대화 내용은 완곡하지 않았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우선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 그러죠.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발의한 특검법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 감안했을 때 이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 당이 계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지 마라. 여기 계엄 찬성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약간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김대식 의원이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인가? 그럼 누가 탄압하고 핍박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김상욱 정치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마라.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약간 험악해진 분위기인 거죠. 성춘 부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탄핵 소추안 찬성표 던졌고 그리고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 발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김상욱 의원만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만만해 보이는 거죠.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다선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 이 김상욱 의원은 초선이다 보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이렇게 저는 몰아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상욱 의원이 김대식 의원이 이제 앞으로 형님으로 부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강압적이고 사실 글쎄요 뭐 당론을 왜 안 따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김상욱 의원 말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이나 이런 선진 정당 정치를 하는 곳에서도 당론을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민주적으로 모두가 소수파의 의견도 수렴하고 소수파들도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을 따르고 당론 정치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정당은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당론을 정할 때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르지 못한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집단 린치를 가하듯이 왕따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을 과연 민주적인 정당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김상욱 의원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상황 관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어제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께서 김상욱 의원에 향해서 뭐 우리가 히틀러냐, 뭐 이런 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어제 김대식 의원의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반대되는 선택을 시종일관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당내에서는 뭐 그런 연장선상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전망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김상욱 의원 결국에는 못 견디고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욱 의원이요. 좀 의총장에서 보면은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서 말을 하냐. 의총장 밖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나는 반대다 이런 뜻을 여러 번 밝혔거든요. 예. 그 행동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 의총장에 있는 의원들을 마치 계엄에 찬성한 세력인 것처럼 본인은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총에 계신 의원들이 마음이 좀 굉장히 좀 불쾌했다. 불쾌하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정당이라는 건 원래 성격이 뭐냐면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정권 창출입니다. 예. 만약에 마을의 공동체에서요. 어떤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있는 개인적인 사람이 혼자 뒷문을 열어놓고 거기로 늑대가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을 공동체가 그럼 뭐하러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당 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이 어렵거나 당이 위기에 처할 때 선당 후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희생한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목적을 이룬 목표로 하는 목적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제가 민주당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례를 들면 2019년에 금태섭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그때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려고 그랬는데 예. 그때 당론이 민주당에서는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반대가 아니고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기권표 던졌다고 윤리위에 제소해서 예.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경고받지 못했는 줄 아세요? 공천을 무조건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줘놓고 나서 반대도 아닌 기권에도 그런 불이익을 줬는데 지금 남의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함부로 얘기한 건 마치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듯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리고요. 내일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다. 이른 새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네요. 자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속보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관저 찾았던 앞서서 한 40명 조금 넘는 의원들이잖아요. 이 여당 의원들이 단톡방에다 뭐를 올렸는데 내일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그럽니다. 내일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관저 앞으로 이른 시간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에 더해서 다른 의원들도 같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앞서서 경찰은 의원들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맞고 그러면 이거 현행범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불법 영장 집행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나갈 것.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 생각과 비슷한 거네요. 불법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관저 앞으로 나간다. 모집을 하고 있다. 정치훈 부장, 이거는 뭡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럼 오늘 국토특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임종득 의원이 불법 영장 집행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불법이란 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것처럼 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 역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의 정식적인 항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온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뭐 그 현행범으로 수사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형찰은 집행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뭔가 방어막을 만약에 혹시 의원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있으면은 사실 의원들의 스크럼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집행할 때 약간의 시간 소요만 될 뿐이지. 그리고 본인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거기에 사진 찍혀서 강성지지층에 어필하려는 그런 목적 하나로 모이자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들어왔어요. 공조본이니까 이거는 뭐 경찰, 공수처 다 포함되는데 55 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을 발송해서 출입 허가를 받았다. 55 경비단이면은 관저 출입 그 입구, 그러니까 공간 구역의 정문을 담당하는 게 55 경비단 아닙니까? 군종 아닙니까 지금요? 군병력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1차 관문이라는 쪽을 지키고 있는 게 55 경비단이거든요. 여기는 내일 그냥 통과군요. 그러면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55 경비단은요 수방사 지휘를 받는 이제 예하 부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1차 집행 때 저기서 1차 관문을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을 뿐이지. 지체가 됐지만 통과는 됐죠. 그때 한두 시간 걸릴 수밖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다 1차 관문이 열렸다는 게 결국은
2차, 3차에 가서는 막혀서 실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5시간 만에 철수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시간 정도 일찍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거기서 경호처가 인력이 500명에서 700명 사이라 그러는데 예. 경호처가 똘똘 뭉쳐가지고 또 더군다나 전략 무기를 휴대한 채 방어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쉽지는 않을 거다. 인해 전술이 온다 그러면은 예. 오히려 인해 전술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인 화기를 사용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그런 유혈 사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아마 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이거 성시우 부장 지금 일단 네. 55 경비단이 수방사 군이에요. 군은 그동안 사실은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 눈이 밝혀왔는데 예상대로 출입 요청 공문을 받은 군이 출입 허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관 구역 정문은 일단 내일 그냥 통과가 되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통과되고 조금 더 한 100여 미터 정도 올라가면 2차 관문이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저 경호처라 등등등이 또 지키고 있는 곳인데 그쪽까지는 일단 그냥 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상황이 뭘까요? 그럼 내일? 저희 정문을 뚫고 올라가면 버스로 또 막아놨는데 예. 정문이 쉽게 열리게 되면 이 특수견인차를 이용해서 버스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군인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지금 그 부당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그 비상계엄 때 따랐던 군인들은 다 줄줄이 구속되고 지금 기소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최혜병 사건에서 그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명령일지라도 부당한 명령은 안 따라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군인들이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경호처가 지금 그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혈 사태라고 할 것이다. 저는 이거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 진입이나 이런 것들로 그 국가 기관이 들어왔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근거정 어디에도 없고요. 그거를 어겨서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악으로서 공포 마케팅을 통해 사실 이 경호처 직원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저는 경호처 차장의 무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저는 진입이 이루어지면은 전 경호처 직원들은 그냥 형식적인 방어만 할 뿐이지 저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그렇다면은 그동안 이 공조본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공문도 보내고 승인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인데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일단 55 경비단이 지키고 있는 그 1차 관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쪽은 그냥 출입 허가를 받았다.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지금요.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뇌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일단 내일이 지금 아무래도 시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단 외곽을 지키는 이 군에서는 바로 이제 이 통과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내부에서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이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직원들과의 충돌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규 중에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에 이제 체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근거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만약이라도 국회의원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로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도 변수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도 저희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건가요? 일단 무슨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출입허가 회신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네요.